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자가 제 발로 걸어서 FBI로 걸어 들어가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질 듯합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미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을 위한 각종 입시 비리로 얼룩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 FBI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혹시라도 자신의 조카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무마하고 수습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이 법무부 소관이 됐죠. 미국식 시스템을 참고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한 장관이 미 연방수사국 FBI를 직접 방문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거 언론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8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 방문을 위해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비즈니스로 항공편 예약을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초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일체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내용을 곁들였습니다. 이에 외람이들은 엠바고를 걸어 관련 사실을 함구해온 걸로 파악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는 왜 자신의 일정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 장관은 미국 FBI를 직접 방문하는 이유를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고 알려졌는데요. 민정수석을 대처해 새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시스템이 미국 FBI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고 있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이 재산과 병역 논문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면 경찰이 평판을 수집하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관 관리실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권력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한국판 에드거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FBI의 초대국장으로 1924년에서 1972년에 걸쳐 FBI 국장을 지냈던 존 에드거 후보는 재임 48년 동안 총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갔습니다. 그는 미국 내 유명인과 정치인에 대한 약점을 조사하고 다녔고 그를 무기로 한 정치적 파워가 극에 달해 미국 대통령조차 통제 불능의 무소불위 권력자로 악명 높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 출신 인사들로 권력 핵심을 구성한 데 이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검찰청장도 공석으로 놔둔 채 자신의 최측근인 한 장관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을 함께 겸하는 이른바 법무총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이 이 같은 의혹을 더욱더 짙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면 연방 공무원 등에 대한 신원조회와 인사검증은 대단한 게 없는데요. FBI는 특정 고위직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한 신원조회와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마저도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따지고 보면 현재 한국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요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이왕 FBI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간 김에 FBI의 아이폰 포렌식 기술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며 한 장관이 끝내 거부한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 문제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FBI가 지난 22일 네바다주 공화당 의장인 마이클 맥도날드의 아이폰을 가짜 선거인단 사건 연루 혐의로 압수한 바 있다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맥도날드 의장에게 FBI 요원들이 다가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아이폰을 건네줬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만약 그때 차 안에서 아이폰을 조금이라도 조작하는 행동을 했더라면 FBI 요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한 장관이 이번에 배워왔으면 좋겠다며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이나 망치로 차 유리창을 깨부수고라도 저지해서 휴대폰을 확보했어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또 간 김에 다른 일도 처리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조카와 딸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을 언급한 걸로 보여집니다. 설마 거기까지 가서 봐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게 통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중도를 지키라는 말인데요. 이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한 이 중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를 뜻하는데요. 누구보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중도, 하지만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해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짜증나고 힘들어한다며 나란히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판은 이해가 가지만 왜 이재명 의원까지 싸잡아 비판한 걸까요? 여기도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작용한 탓일까요? 잊혀지기 싫은 정치인의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니 자신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생긴 탓일까요? 중도를 벗어난 그의 발언은 하루 종일 그를 향한 비판글로 이어졌는데요. 25일,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홍팀과 청팀에 이해 안 가는 발언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홍팀 앨리스에, 이재명 의원을 청팀 앨리스에 비유하며 홍팀, 청팀 두 앨리스의 발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엇이 정부 공식 발표이고 무엇이 국기문란이며 무엇이 개인적으로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지라고 우문현답을 해댔는데요.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이것들은 자신만의 결정이 옳다는 독단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면 소통부재, 콩가루 집안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며 개인적 손해를 따질 만큼 한가하고 계산적이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닐지요라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게 반문했는데요. 비교의 대상뿐만 아니라 이 두 사안을 하나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52시간제 개편 발표를 두고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 경찰 인사 논란을 두고는 국기문란이라며 격양한 데 대해 무엇이 정부의 공식 발표이고 무엇이 국기문란이냐며 장관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면 소통이 부재한 콩가루 집안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이재명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108 번뇌 중이다.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손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무엇이 개인적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 개인적 손해를 따질 만큼 한가하고 계산적이라면 공적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직도 민주당이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점에 이재명 의원을 비토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정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특정 정치인과 연루된 인사들인데요. 소위 말하는 개파인 거죠. 코 꼬집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